열카. 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토크 이광용의 열카 3 샤신 레드제민 리블루와 함께하는 축구 이야기 시간입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샤신께 칭찬을 들은 이후로 컴팩트한 오프닝, 간결한 오프닝,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좀 하면서 좀 이렇게 엄지척 해주시면 안 돼요? 가장 컴팩트한 것은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바로 축구 지난 시간이었죠. 시청자 센터에 오픈을 하고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서 우리 국내 최고의 축구 전문가들. 잠깐만. 욕을 부를 말은 제발 좀 미리 하지. 잠깐만요. 진짜. 제가 국내 최고의 축구 전문가들까지만 했거든요. 국내 최고의 축구 전문가들은 아닐 수 있지만 오케이. 그래도 나름 오케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질문에 답을 드렸던 우리 열카 축구 이야기 식구들. 야, 오늘 처음부터 방송 잘하네. 잘하네. 제가 간혹 잘합니다. 지난 시간에 소화를 다 못한 질문들이 있어요. 샤신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뭘? 내일 오늘님, 천재 카카시님, 그리고 캐틀님, 진우정님, 여러 이분들을 포함해서 여러분이 수원과 관련해서 진짜 수원 노답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수원의 부진을 정확하게 예측하셨던 샤신께 수원은 대체 왜 이런 걸까요? 아니, 그런데 바로 지난 주말 광주한테도 승리하고 지금 순위가 최악 오브 최악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최악 오브 최악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서울보다 나아서? 서울보다 낫죠. 이제 어떤 측면에서 서울보다 나으냐면은 전체적인 어떤 선수들의 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골을 좀 원하는 만큼 못 넣어서 그렇지 전체적인 어떤 경기 템포라든가 어떤 경기력은 제가 봤을 때는 서울보다는 확실히 좋습니다, 수원이. 예. 그럼에도 물론 지금 수원의 모습과 지금 수원의 순위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수원 팬들의 입맛에 전혀 차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는 저도 알죠. 그런데 어쨌든 최악 오브 최악은 아닌 것 같다는 정도로 요거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다만 이제 수원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느냐는 사실 여기 질문하신 분들이 더 잘하세요. 제 생각에는 저희 셋이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해도 여기 질문하신 분들이 오히려 저는 더 답을 갖고 있고, 저희가 뾰족한 어떤 답을 새로이 드릴 거는 별로 없다. 네, 그런데 이제 정리가 되네요. 네. 한준희 위원. 니들이 더 잘 알잖아. 이거네요. 2014년에 수원은 이제 운영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로부터 이제 제일기획으로 왔는데, 그런데 이제 잘 또 보시면 제일기획이 그렇게 맡아서 그게 2014년이잖아요. 2014년, 2015년에는 수원이 2해 연속 준우승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투자는 이제 확연히 줄기 시작을 했으나 2014년, 2015년까지는 어느 정도는 이전의 투자의 효과가 또 저는 미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준우승을 또 2번 했고 2017년에도 3등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수원이 정말 지금 바닥으로 가 있는 팀이냐 하면은 여전히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2016년과 지난해 2019년에는 순위는 별로였지만 또 FA컵 우승들을 또 했어요. 네. 그러니까 순위가 별로였던 해에는 또 FA컵을 또 꼬박꼬박 최근 몇 년 동안 2차례나 또 들어올렸던 수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보다 못한 클럽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기에 이제 좀 뼈아픈 거는 제 생각에는 메탄고가 사실은 수원 뉴스로서 아주 스타급 어린 선수들을 많이 배출을 한다는 그런 얘기들은 쭉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여러 해를 통틀어 볼 때 수원 뉴스 출신 중에 거물 선수가 된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권창훈 선수밖에 없거든요. 반대로 여기에 외국인 하면은 수원의 근년의 축구에서 상징적인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왜 수원이 제대로 안 되는가? 이고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여러 해 전에. 처음에 이 선수가 올 때 저는 사실 좀 놀랄 정도였어요. 그렇죠? 이고르 선수 뛰는 그 화면들을 보면 뭔가 좀 옛날식 학교 운동장 같은 데서 뛰는데, 심지어 거기서도 그렇게 빛나지 않았어요. 이 선수가 도대체 몇 부리그 선수지?
예, 저는 거기에서부터 엄청나게 의문을 가졌고 우리가 지금은 랭킹이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아시아에서는 상위권 리그 아닙니까? 근데 그런 K리그에 와서 뛸 정도의 과연 이 선수가 프로 선수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고르 같은 선수가 저는 수원 땅을 밟았다는 것 자체는 수원의 뭔가 시스템에는 엄청난 문제가 내재돼 있다는 거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 이외의 다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이거르만 봐도 수원이 얼마나 지금 여러 가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레드재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주신 말씀 플러스 거기에 이제 숟가락을 얹으면은 운영 주체가 바뀌고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이렇게 업무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구단이 있으면은 구단과 프런트와 선수단이 있는데 선수단에서 예를 들어서 성적이 안 나온다. 뭐 우승해라 그랬는데 뭐 4등하고 아챔 따라 그랬는데 하위 스플릿 가고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지죠. 뭐 감독을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좋은 선수를 영입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구단을 운영해가는 방식, 선수단을 관리하는 방식도 당연히 바뀌었어야 되는데 예전에 계셨던 의사 결정권자분 대부분 다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람은 사실 생각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고르를 데려왔다가 뭐 실패를 맛보고 굉장히 그런 경우 많아요. 몸안 좋은 선수 비싸게 주고 샀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계속 지금 일하고 계시고. 사실 일반 기업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축구 구단 프런트에서는 굉장히 일상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프런트가 제대로 안 돌아가면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지금 뭐 순위표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근데 저는 좀 전에 제가 한 줄만 딱 추가할게요. 진짜 짧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60억, 80억, 100억 이하로 쓰던 팀들은 계속 잡초처럼 야,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가성비가 좀 좋은 외국인을 데려오고 뭔가 어떻게 이거를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생존을 시키지? 그런 어떤 정말 바닥에서 싸울 줄 아는 그런 투쟁심이 있어요. 그런데 수원은 아시다시피 300억, 400억을 쓰던 팀이에요. 뭐 400억까지도 뭐 충분히 그 이상도 쓰던 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레드 이야기대로 이게 좀 줄었다. 점점 준다. 이럴 때 뭔가 갈피를 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같이 돈이 많으면 예를 들어 이고르 같은 케이스가 하나 있어도 나머지 외국인들이 마토, 샤샤처럼 해주면 그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이고르를 데려오는 돈 하나까지도 굉장히 아껴 써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뭔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좀 더 머리 터지게 연구를 하고 진짜 제대로 뭐 유스도 키우고 외국인도 데려오고 그런 생존 본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팀은 점점 액면가 전력이 안 좋아지고 뭐 겉보기에도 그런 거죠. 이게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 규모도 줄이고 가재도구 좀 필요 없는 거 버리고 그리고 내가 돈 쓸 때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를 정말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써야 되는데 그 예전에는 예를 들어 뭐 4명이면 뭐 하나 실패해도 셋만 뭐 A급이면 뭐 괜찮죠. 네. 사실. 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류블루는 어떻게 봅니까 지금 이 여러 가지 상황들? 두 분이 말씀하신 게 저 이제 숫자를 좀 적어왔는데 네, 그 2015년부터 19년까지의 네, 제가 수원이 2015년부터 19년까지 제가 5년 기록을 뽑아봤을 때 연봉 공개 K리그에서 연봉 공개한 걸 보면 선수단 인건비가 3.6입니다 평균. 그러니까 2015년에만 2위였고 그 뒤로는 계속 4위거든요. 그래서 5년 평균을 내보면 3.6인데 리그 순위를 보면 5.2위예요. 그러니까 이 1.6 정도의 이 괴리가 이 두 분이 말씀하신 데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2020 시즌 현재 시점에서는 그 괴리가 더 커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네. 수원이 이번에도 4위 아니면 5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 연봉 공개를 네. 하면. 그러니까 추정컨대. 근데 다만 2018 시즌부터는 전북과 울산이 이제 좀 차이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평균 연봉의 차이가 커지면서 사실 이 두 팀은 1등, 2등 안 하면 좀 안 되는 팀이고 그러니까 전북 울산이 그냥 넘사벽이라는 네, 거고 네, 이제 나머지 뭐 팀들이 이제 투자 규모로 봤을 때 팬들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원이 거의 팬으로 보면 제가 2007년에 기자 생활을 시작했을 때
다른 건 몰라도 팬은 무조건 수원이다라는 얘기가 들었었는데 2015년부터 보면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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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위, 5위예요. 평균 관중이. 근데 이거는 그 투자 규모하고 좀 비슷해요. 3.62, 3.82. 2008년에 마지막으로 리그 우승, 그러니까 수원의 전고점을 한 다음에 리그의 전고점이라고도 생각돼요. 네, 리그의 전고점. 근데 그 뒤로는 2008년 겨울. 예. 수원이 아쉽게도 우승이 없어요. 2010년대에는 말씀하신 대로 전북 6번, 서울 3번, 포항 1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팬들도 체감하시는 것 같아요. 투자가 줄었으니까 이게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우리가 전에 얼마 썼는지도 봐야 되는 거죠. 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400억씩 썼던 팀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게 분명히 자양분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살림살은 줄었지만 조금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수원은 이런 부분에서 뭔가 좀 독에 밑이 빠진 것 같은 그런 거를 경험하다 보니까 분노도 크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올해도 분명히 서울이 더 성적이 좋지 함에도 불구하고 수원이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사실 팬들이 만족할 만한 게 없고, 제가 5년 기록을 봐도 권창훈 선수가 2015년에 10골로 득점 12위를 한 거 보면 국내 선수들은 득점 부분에서 한 번도 10위에 오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도움 부분을 봐도 염기훈 선수가 2015, 2016 시즌에 도움 왕을 하고 2017 시즌에 3위를 한 다음부터 홍철 선수가 2018 시즌에 4위를 했는데 이때는 상주에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수원의 온전한 기록이라고 보기가 네. 어렵고, 그리고 염기훈 선수가 올 시즌도 벌써 13경기를 뛰고 있거든요. 2019년까지 5시즌을 봐도 평균 30경기를 넘게 뛰고, 네. 염기훈 선수가 83년생이에요. 38살이죠. 네, 저희가 그 서울 편 할 때 박주영 선수는 85년생이거든요. 근데 박주영 선수가 지금도 에이스인 게 서울의 문제고, 수원은 지금도 염기훈이 에이스. 그런 모든 걸 보면 지금 뭔가 수원이 안 되고 있고, 단순히 투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는 말을 하기 어려운 증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좋은 시절에 대한 어떤 그리움, 그러니까 미련 그런 것들 통해서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한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이고, 아까 레드의 표현처럼 생존 본능을 발휘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모습은 전혀 이거는 그렇지 그러니까 못하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좀 제안을 드릴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은 생존 본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 사고나 팀 운영의 시스템이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수원과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상원님이 아니 옐카는 K리그 얘기만 나오면 까기 바쁜데 예? 아니 좀 잘 될 수 있는 거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아니 한숨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가장 여기서 먼저 대답해야 될 사람은 그 옐카를 여태까지 정말 단연간 오랜 기간 진행해온 이광용 아나운서가 답을 해야죠. 왜냐하면 레드는 물론 이제 시즌 3 나오면서 처음부터 약간 그렇긴 했어도 이광용 씨만큼 오래도록 옐카를 지킨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근데 옐카는 아니, K리그는 까기만 한다. 그거는 이광용이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여기서 옐카 하나 드리고요. 이광용이 프런트예요, 프런트. 저만큼 옐카를 오래 지킨 사람 여기 있습니다. 아니 저는 뭐 2008년 5월 26일 그건 그런데 옐카 첫 회 함께 하셨잖아요. 아니,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이 하고 있는데. 빠진 날도 있어요. 아니 어쨌든 이 질문하신 분한테는 답변은 좀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요? 그러니까 K리그를 미워하냐? 뭐 예. 그런 질문 아니에요? 미워하지 지금? 않아요. 왜 답변해 아니 주세요. 미워하면 아예 관심을 두지 않겠죠. 예. 애정이 있으니까 사실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문제를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들여다보는 것이고, 대안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K리그를 운영하는 어떤 주체들이 좀 더 이제 리그가 살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좀 고민하고 모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방법이 뭔지는 함께 고민해 보시죠. 네, 어쨌든 제가 요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광용 아나운서가 저 자제분하고 더불어서 그 거의 빠지지 않고 또 K리그 경기장을 다니시는 분이에요. K리그 경기장 정말 많이 가는 사람이니까 뭐 K리그 미워하거나 뭐 K리그를 맨날 비판하려고 할 리는 저는 만무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거 화살이 나한테 날아오지 않았는데 이 사람한테 날아왔으니까 그걸로 방향을 돌려. 아니 전체 프런트가 책임을 져야죠. 기본적인 일차적인 책임은. 자, 그다음에는 우리 감독님 말씀. 왔어. 예. 캐리 미워합니까? 싫어하면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루지도 않죠. 관심도 없고. 다 말은 이렇게 해도 좋아하고 저도 꾸역꾸역 경기장 찾아가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어떻게 하면은 잘 될까라고 하면은 사실 한숨이 먼저 나오는 거는 현실인 것 같아요. 두 분은 이제 현재 체제에서 개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제 저는 개선 갖고는 안 되고 이제 아예 그냥 판을 뒤집어 엎을 정도의 이제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예. 사실 레드제민의 의견에 한 표예요. 저도 아예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 다 갈아엎어서 완전히 새롭게 출범하는 거. 그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40년 가까이 해와서 이거는 좀 틀린 방법이 아닌가 하는 거죠. 네. 예, 지금 와가지고 너무 문제도 너무 많고 심지어 요즘 보면은 모든 주변부 시장들이 다 무너져서 이제 축구 언론들도 사실 취재 잘 안 해요. 그냥 보도자료 날라오면은 그냥 받아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비슷한 기사가 많은 예, 거죠. 어쨌든 뭐 지금 상태에서는 뭐 운동을 하든 약을 먹든 이러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거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 다시 태어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해야지. 그게 뭔가 어쨌든 팬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제가 가장 생각하는 K리그의 문제는 마케팅 하는데 사실 마켓이 너무 작은 거죠. 맞아요. 우리가 잉글랜드처럼 뭐 금융의 강국이거나 아니면은 뭐 세계 자본을 다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다만 개선을 했을 때는 다시 하는 느낌으로 팬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방향에서 해야 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지역에 많은 팀들이 있잖아요. K리그의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지역색이라고 하고 이제 특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과연 그걸 갖췄는가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지역에 있지만 지역팀이 아니고 제가 제일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올 시즌에 이제 프리랜서 하면서 제주를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제주 선수 있나요? 없어요. 제주에 지금 이게 1군에서 잘 뛰는 선수 중에 제주 출신이 없어요. 그거는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유스 시스템 얘기를 하는데 과연 여기서 자란 친구인가? 우리가 자랑하는 유스 시스템은 과연 유스 시스템인가? 스카우트 시스템인가? 저는 여기서 좀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선수도 저는 프로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프로를 키우지 않고 축구 선수를 계속 키워왔던 거죠. 지난 댓글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는 프로 축구를 하는데 프로 축구만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축구는 했지만 프로페셔널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프로축구 이전에 실업축구도 있고 금융단 축구도 있고 그랬잖아요. 네. 예전에. 그러니까 이 따옴표가 축구에만 있으면 그 앞에 프로가 오건 금융이 오건 실업이 오건 뭐 대학이 오건. 그거는 네. 그렇게 여기는 오히려 마이너한 게 되니까 별 큰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관성으로 네. 계속 그냥 40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오히려 관심도는 점점 줄어들고 파이의 크기는 줄어들면서 가니까 그래서 답답해서 계속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아니 여기 네. 이제 이 죄가 많아님 같은 경우에 이 필명이 죄가 많아인데요. 그 왜 K리그는 우승 상금이 적은가 이런 질문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게 다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예를 들어서 K리그 지금 상금이 5억인가요? 네. 우승 상금이 5억이죠. 그리고 2등, 3등은 뭐 별거 없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 뭐 EPL 기준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중계권료부터가 1년에 뭐 2조가 넘죠. 한 2조 5천억 이상 되죠. 네. 그럼 그 가운데에서 1위 팀이 가져가는 게 이제 여러 배분금에다가 뭐 상금 등등등등 합치면은 1위 팀이 벌써 한 2천억 원 이상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에 우승하면은 뭐 400억 원 이상도 가져간다고 하고 뭐 때에 따라서 조금 이제 액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연간
2,200억 원짜리 중계권료 계약을 또 스트리밍 플랫폼하고 맞습니다. 이제 체결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일본도 우승 상금이 200억 원대가 넘어요. 이제 문제는 그러면은 K리그 5억이 K리그 중계권료에 비해서 그렇게 작은가 하면은 매우 슬픈 얘기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본은 2,200억 원짜리 연간 계약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10년을 했죠. 네. 2조 2천억 원짜리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한 200억 원 우승 상금 줄 수 있죠. 그런데 K리그 중계권료가 물론 이제 이것을 조금 올려볼 요량으로 작년 연말에 시도했던 게 있잖아요. 1년에 250억 원 내고 네. 또 이 패키지 뭐 가져가고 그런데 그대로 안 됐잖아요, 지금. 근데 어쨌든 거기서 그게 또 다 K리그 중계권료도 아니죠, 사실은. 그중에 K리그 중계권료는 예전부터 한 뭐 60억 이랬는데 중계권료에서 우승 상금 5억이면은 사실은 이게 아주 작은 분량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죄가마네님이 물어보신 그 왜 K리그는 우승 상금이 적은가? 근데 이게 좀 전에 블루가 말한 마케팅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사실 기본 마켓 자체가 작다. 그러니까 우승 상금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기본 중계권료 자체가 작다. 이거를 과연 어떻게 단기간에 정말 뾰족한 방법으로 확 해소할 수 있을지는 저는 저도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하면 당장 중계권료 폭등시킬 수 있고 뭐 당연히 우승 상금은 그러면 따로 그거에 따라서 폭등이 될 겁니다라고 말씀 제가 못 드리는 거죠. 그 다시 태어나게 해서 잘 키우면 되지 않을까요? 강제로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니와 다시 태어나게 하면 과연 또 어떻게 이거를 또 할 것인가는 그 다음 또 문제거든요. 그게 말씀하신 게 그 리그 규모가 팬하고 아까 말씀하신 중계권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자료를 뽑았는데 괜히 제가 외워서 읊을 필요가 없을 뻔했어요. 근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걸 다 외우셨지? 저는 못해가지고 아니, 뭐 대충 그냥, 예. 그러니까 1년 기준으로 따지면 중국 슈퍼리그가 2,600억 원 정도고 J리그가 2,200억 정도. 뭐 환율에 따라서 그 호주 A리그가 500억 원 정도고 K리그는 60에서 65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체급 차이가 이제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K리그는 리그 모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기면은 명예로운 모델이냐 예를 들어서 그 제일기획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전북 현대그룹이라든가 현대중공업이라든가 K리그를 우승하면 뭐 1,000억, 2,000억을 쓰더라도 전 세계에서 박수를 쳐주면서 잘했네, 돈 좋은데 썼어. 그리고 구단주가 아이 뭐 어차피 돈을 쓰는 건데 내가 기분 좋은데 써야 돼. 이게 계속 말씀드렸지만 EPL 모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슈가데디들이 다 와가지고 정말 비이성적으로 막 돈을 써대면서 괜찮아 우승만 해. 그럼 우승하면 기분 좋고 내가 돈 짱이야. 너희들 돈 그렇게 쓰지 마 이런 거고 J리그는 우승하거나 4위 하면 4위까지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리그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J리그 물론 저도 이제 J리그 얘기를 꽤 하는 사람이지만 한국에서 이제 J리그를 얘기할 때 좀 빠진 게 J리그는 모델이 있는 거예요. J리그는 돈을 벌 수 있는 모델이 이제 정착이 된 거죠. 아니 근데 안 그래도 J리그 관련해서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네. 모두 까기님이 전가요? 아니 J리그가 90년에 시작해서 K리그보다 역사도 짧은데 93년이죠. 정확히 네, 10년 후에 10년 시작했죠. 그러니까요. 아니 왜 J리그는 잘 되는데 K리그는 이 모양이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네. J리그는 이제 모델을 만든 거죠. 그리고 저는 지역 밀착이 J리그의 모델인데 이거를 K리그에 똑같이 할 수 없다고 봐요. 지역 밀착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렇게 똑같이 하면 우리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저는 거짓말에 가깝다고 보게 된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이제 30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30년을 그렇게 해왔고 아까 말씀드리지만 전 유스 시스템이 이게 리그의 구조와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K리그는 스카웃이죠. 사실 지금까지는 물론 이제 지역에서 밀착을 하기 시작했지만 황희찬 선수도 포항이 키웠지만 의정부에서 데려온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K리그는 유스 시스템이 있지만 저는 그 중심은 우리가 잘 키워, 우리는 이런 걸 키워라는 특성보다는 일종의 스카웃을 얼마나 잘할 수 있냐의 능력이 됐던 거예요. 근데 J리그는 다른 동네에서 데려오면 유소년 지도자가 능력이 없는 거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스카웃을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지역에 있지만 지역팀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는
다 데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서울에서 그러니까 잘하는 초, 중, 고 단계에서 다 스카웃이 있죠. 그러니까 네. 류블루는 그거네. 그러니까 지역 밀착형 마케팅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나고 자라서 그 지역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고 그런 선수들을 키워서 그 지역민들이 그 선수를 통해서 뭔가 애정을 느끼고 네, 이런 뭐. 것들이 선순환이 돼야 된다는 거네요. 진정한 그 지역의 아이. 그쵸. 네. 물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네. 뭐 KBO 리그랑 비교하기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KBO 리그는 뭐 예를 들어 롯데자이언츠면 부산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 출신들에 대해서 그 팬들이 애착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를 들어 네. 롯데에도 이제는 서울 선수 뭐 다른 지역 선수 많잖아요. 그렇죠. 많아도 이대호, 손아섭 같은 선수가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네.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J리그도 물론 자기 선수만 위로 올리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성장 단계에서는 우리 애들을 키워야 된다는 게 있고 이 선수들이 프로가 안 돼도 서포터는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동네 애들을 키웠을 때 가장 좋은 점은 선수들도 계속 바뀌잖아. 그러니까 그 팀의 선수들의 어떤 축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어디 갔을 때 저 삼촌 또 왔어. 예. 저 선수 또 왔어. 이게 돼야 되는데 오늘은 A 선수가 왔다가 내년에는 B 선수가 오고 후년엔 C 선수가 가고 그러면 이제 그 연결고리 자체가 되게 희미해지는 거니까. 예. 그리고 꼭 뭐 지역 사람도 그렇지만 지역 기업들과의 관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2,100억 원을 J리그가 중계권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니에스타를 데려올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J리그 구단들한테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사실 조금 비웃음을 샀어요. 우리가 15억 더 준다고 저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고? 이게 되게 순진한 생각인 거죠. 우리는 원래 잘 벌었어. 그리고 비셀 고베 같은 경우에는 아식스가 스폰서예요. 네. 근데 아식스는 고베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고베 기업이 비셀 고베를 하면서 이니에스타에게도 도움을 주고 이니에스타를 스페셜 축구화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협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산업인데 우리는 어디선가 데려오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계속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돈은 정말 많이 썼지만 이 돈이 다 흘러나가 버린 게 아닌가. 그게 되게 아쉬운 거죠. 지금이라도 한국에 맞는 모델 정립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 밀착을 하려면 유소년 구조부터 다시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J리그와 K리그의 차이는 지금 이제 블루는 유소년 선수 그 지역의 선수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프리미어 리그만 봐도 뭐 잘 나가는 팀에 자기 나라 선수가 없거든요, 아예 거의. 맞아요. 예, 그런데도 이제 클럽에 대한 로열티가 그렇게 계속 유지가 되니까 이제 선수는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리플레이스도 가능하고 하니까 하지만 이제 J리그가 확실하게 K리그보다 유리한 점은 최소한 팀은 확실하게 지역팀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뭐 도요타 뭐 이런 대기업들이 가서 갑자기 우리 여기서 팀 만듭니다가 아니거든요. J리그는 전부 몇십 년 전부터 원래 그 지역에서 그 회사의 팀으로 실업팀으로 계속 있던 팀들이 프로로 전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J리그 제가 올 시즌 18개 팀 이제 그 주인 오너 그 다음에 뭐 전신이 어떤 팀이었다라고 보니까 여기에 사실상 아까도 말했지만 뭐 아식스, 뭐 라쿠텐 이런 식으로 다 그 지역에서 둥지를 틀고 정말 옛날부터 있던 지역의 대기업, 지역의 기업들이 만든 팀 출신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진정한 지역 연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 시작 출발선이 다르고 K리그, J리그는 그 전부터 일본 그 실업리그가 있었어요. 네. 그 밑에 또 지역 하부리그가 있었고 J리그가 시작하기 전에 이미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었다고요. 거기서 그냥 앞에 프로로 한 게 J리그이기 때문에 그 뿌리가 굉장히 다르고 단순하게 우리보다 10년 늦어라고 이렇게 네. 할 수는 없는 거네. 무시할 수는 없는 전체 거네. 인프라, 대회 인프라, 뭐 팀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한국보다는 훨씬 앞서고 상식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 기업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J리그에 어떤 A라는 시에 있는 A 팀이 지역 밀착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럼 그 모델을 우리나라의 요 도시에 와가지고 적용시켜보자. 안 돼요. 왜냐?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아니에요. 지역 밀착이라는 일은 누구 혼자만 잘한다고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구단도 잘해야 되고 그 지역의 연고지의 시청 담당 공무원하고도 죽이 잘 맞아야 되고 기업하고도 죽이 잘 맞아야 되고 시장도 있어야 돼요. 모든 요소가 다 이 합이 맞아야지만 지역 밀착이라는 정말 아름다운 결과물이 탄생을 하는데 한국은 지금 말씀드린 그 요소 중에 프로 축구단 갖고 뭐 좀 해보자라고 생각하는 데가 K리그 구단의 마케팅 직원밖에 없어요. 다 온 사방이 벽이에요. 시청 가도 벽이고 그 지역의 시장 가도 벽이고 회사 가도 벽이고 온통 벽밖에 없어요. 그러면 레드제민이 생각할 때 지금 K리그 우리가 계속 이제 얘기를 하면 할수록 고구마를 먹는 느낌인데 사이다 없습니까? 아 총은 있고요. 사이다는 없어요. 총은 좀 쏘지 마세요. 아, 총은 그만 쏴. 그만해. 아니, 사이다는 사실 솔직히 없어요. 사이다 없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제 중원부원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죄송한데 지금 지자체 구단들이 쓰는 예산 다르게 쓰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축구 인터내셔널 풋볼 뭐 아카데미를 만듭시다. 라고 그러면은 지금 당장 아약스, 바르셀로나, 뭐 도르트문트,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런 데서 그 이른바 세계 최고 수준의 유소년 지도자라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그럴 수 있는 돈을 지금 우리는 K리그 1, K리그 2에 있는 지자체 구단에다가 쓰는 거예요. 이게 결국엔 이제 선택의 문제죠. 이거 분명히 돈은 있는데 여기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팬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현실은 2020년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 돈을 축구인 생태계 중에 최상위 중에 최상위를 점하고 있는 프로축구 선수들이 독식하고 있는 거예요. 저 두 분하고 완전히 결이 다른 얘기 하나만 할게요. 네. 예, 두 분이 대체로 조금 비슷한 얘기고 여기는 역시 그 매운 얘기의 또 아주 상세한 버전으로 지금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총을 됐는데 꺼내서 결국 쐈어. 쏘지 말라니까 쐈어요. 답이 없는 문제인 건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그냥 약간 공상적일 수도 있지만 저의 바람은 서울에 팀 몇 개가 더 생기면 저는 그게 우리 실정에서는 나름의 발전책이요 약간의 해결책이 된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표현을 썼지만 우리는 중앙 집권형 역사가 길어요. 뭐 조선시대 때도 예를 들어 지방에 관찰사를 보내고 사또를 보내서 중앙에는 이제 왕이 다 그들을 관장해서 통치하잖아요. 근데 일본이나 중국은 우리 삼국지 봐도 저 유비가 다스리는 땅 원소, 원술, 뭐 여포, 유표, 뭐 손견 뭐 많잖아요. 관우가 형주를 또 일종의 다 지방 다스리고, 분권이고 네. 일본도 마찬가지죠. 번들이 비슷하죠. 많았죠. 그 성주들이 다 또 영주들이 다스리는 땅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로컬리즘이라는 게 저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조금 약해요.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중앙 집중형 문화고 광역 집중형 문화예요. 대도시 큰 것 집중형 문화예요. 쪼개져서 이렇게 나뉘어서 작은 데서 뭔가 이렇게 대등하게 여러 갈래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가장 우수하고 거대하고 우월한 뭔가에 다 집중이 돼요. 그러면 우리 구조에서 결국 가장 잘 될 수 있는 거는 뭐냐? 서울에서 많은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거는 야구에게 선점을 당했는데 사실은 이 야구가 생기기 전에 프로축구가 먼저 생기면서 영남, 호남 뭐 이런 뭐 충청 이런 걸 광역적으로 가져갔으면 저는 축구가 지금보다 나았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우리의 어떤 역사, 문화, 전통 이런 걸 봤을 적에 가장 그래도 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 서울에 물론 지금 서울 이랜드도 있고 합니다만 서울의 프로팀을 저는 사실 웬만해서 제가 팀 늘리자 이런 소리 안 하는 사람인데 프로축구가 살려면 그래도 서울팀은 저는 늘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예전에 이것도 옐로카드에서 했던 얘기인데 K리그가 좀 더 기업 친화적으로 저는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네, 했었죠. 왜? 그러니까 수원 삼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알겠어요. 전북 현대, 뭐 울산 현대 하는 의미도 알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어떤 실정에서는 저는 삼성 수원이라고 바꿔도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한 얘기로. 기업 뭐라도 하나 기업한테도 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1기획으로 이관돼서 수원이 뭐 돈 죽게 쓴다고 그러지만 그럼 제1기획이 왜 많이 써야 되는데요? 스포츠에.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들에게 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들에게 주는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전에 우리 축구뿐만 아니라 뭐 야구도 그렇지만은 농구, 배구 이런 것도 제일 잘 되던 때가 언제예요? 삼성대 현대가 붙었을 때. 맞아요. 예. 뭐 LG, 대우 막 이런 럭키금성이 LG죠. 그런 기업들이 라이벌리를 가지고 붙었을 때가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어떤 구기 종목이든지 그게 가장 잘 됐어요. 정말로. 그 라이벌리가 살아있을 때. 저는 지금은 어차피 홍보 효과도 안 되고 이미지 제고 효과도 안 되고 뭐 공헌 효과도 이제는 따질 수 없는 세상에서 그나마 기업들한테 스포츠에 돈을 좀 써주세요 하려면 뭔가를 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 아니고 저 축구에는 기업명이 앞에 오면 안 돼요. 이거 하면서 무슨 기업한테 돈을 쓰라고 합니까? 맞는 또. 말씀이십니다. 네, 네. 예. 어쨌든 그래서 뭔가 기업한테 유리한 환경을 주고 서울의 팀을 좀 늘리게끔 하자. 지금 사실 요즘 뭐 많은 부동산을 비롯해서 많은 문제들이 서울에 많은 게 집중돼 있어서 빚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기업 친화적인 문화를 만들고 서울의 축구팀을 좀 늘려라. 대신 전체 팀을 늘리는 것에는 그거는 생각이 좀 다르다. 예, 알겠습니다. 열카? 답해드림 축구 이야기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질문을 또 많이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한번 시작을 하면 저희가 또 깊게 들어가서 이건 시간을 두고 또 그때그때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거 있으면 꺼내서 다시 한번 한 주제로 한 회를 또 펼쳐드리는 그런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보시고 좋은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을 뽑아서 월간 축구 전문지 440의 6개월 정기 구독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일한 샤신 레드제민 류블루 고맙습니다.